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감하느라 안건심사느라 진짜 바쁜 시간일 텐데요. 이렇게 바쁜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죠. 이번 회계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데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단연 돋보였던 게 바로 제주문화예술재단 직원 채용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예, 그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그 직원 채용의 문제에 대해서 최종 합격자가 이제 이미 발표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여 후에 최종 합격자가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됐고 이 내용에 대해서 기피 사유나 제적 사유가 뭔지를 봤을 때 그 응시자와 면접관의 그 사제지간이라는 내용에 의해서 이제 변경 공고가 난 거죠. 예. 예.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소송까지 좀 제기돼서 소송이 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에 대해서 응시자가 이제 후순위로 물려나 있는 거기 아버지께서 이제 소송을 제기한다는 준비한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제주감사위원회 모든 자료가 이송이 돼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짚어본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의 발단은 최초 합격자가 재단 지도감독 부서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인사채용 비리 말이 나올 것 같으니까 합격 취소 명분이 좀 필요했던 것 같고 결국 면접관과 응시생이 사제지간이라는 명분을 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글쎄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 절차가 좀 필요를 했어요. 그래서 그 행감하기 전에 이제 현장을 좀 방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문화예술재단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과 이제 또 고충처리위원회에 있는 팀들과 또 관계된 분들하고 이제 간담회 형식으로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저 역시도 지금 혹시 부서장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제척 사유가 됐느냐부터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사장님께서 그런 거는 아니고 사제지간이었었다. 예, 그게 기피 사유가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 내용을 사전에 방지를 못했느냐 했더니 이게 채용 자체가 브라인드 채용이라서 이제 이후에 합격자 발표한 이후에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쨌든 지금 우리가 선호하는 그 채용의 방법이 전국적으로 이제 브라인드 채용을 선호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이 부분에 맹점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의구심이 저건 든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점수 배점을 좀 갖다 주라. 그래서 점수 배점을 본 결과 면접관이 3분이었어요. 그래서 3분에 대한 모든 응시자가 3분에 대한 점수를 가지고 평균을 내서 점수 평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한 사람은 2사람, 이렇게 사제지간이라고 기피 사유가 된 사람은 2사람의 점수를 가지고 평점을 냈던 거죠. 이 부분에서 굉장히 공평한 평가냐라는 질문을 던졌고, 그리고 예를 들어가서 아무리 브라인드 채용이라고 하지만 어떤 순간에 이게 밝혀지기 때문에 이런 거를 대비해서 예비 면접관이라든지 대처할 수 있는 면접관은 이제 적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에 좀 이사장님께서 너무 책임 없는 답변 없었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어떻든 공개적으로 우리가 행감이 내용들이 다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개적으로 지금 질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준비도 해주시라고 했고, 또 도의회에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도 좀 충실하게 답변을 해달라, 이렇게 돼서 이제 그날 이제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쭉 진행 과정을 보면 재단 스스로 인사 원칙을 어겼다는 말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거의 이제 재단의 자체가 허술한 인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죠. 어떤 룰도 있고 법에 정해진 내용도 있지만 안에 규정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다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허술한 인사 시스템을 적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뭐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거는 하여튼 뭐 출신지 외에는 모든 정보가 이렇게 면접관에게 안 간다는 얘기잖아요. 예, 응시 자격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응시한 응시자들은 그에 맞게, 그러니까는
도내에 거주를 해야 되고 1년간 그리고 도내에 고고 도내에 그 대학을 출신이나 애정자 졸업 애정자인에 한해서 응시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든 지역의 인재를 등용을 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면접관은 어쨌든 제주도의 교통학교 교사님이나 또 교수님은 그게 전부 깊이나 재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꼼꼼히 이제 따져서 세밀하게 인사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무시한 채 진행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어쩌면 큰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예. 좁혀서 보면 재척 사유가 발생했으니 예. 예비 면접관으로 교체를 해서 예. 재심사를 했다라고 하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제 어쨌든 진행 과정에서 모든 게 다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스된 내용에 대해서 대안책이 있는 거죠. 이렇게 면접관을 이제 예비로 하든가 교체를 하든 그런 것들이 인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이런 내용을 적용을 했다라면 이런 해서 다시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변경 경고를 했으래도 문제가 없는 거죠. 이제. 그렇죠. 뭐 이 문제는 행감 이전에 언론에서도 좀 진단 기사들 좀 나왔었던 부분에서 상당히 좀 관심이 좀 있었던 사안이어서 제가 행감 과정을 좀 지켜봤어요. 처음부터 쭉 지켜봤습니다. 그랬습니까?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뭐 인터뷰하는 거 보시면 참 온화하시잖아요. 근데 이처럼 뭐 불같이 화내는 모습 처음 봤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또 저도 이제 도의원이라는 이제 공부를 수행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저도 한 가정의 부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렇게 지켜봤을 때, 점검해 봤을 때, 응시자들이 대체적으로 사회초년생 내지는 청년들이거든요. 그 친구들이 응시를 했었고, 어쨌든 우리 그 인사 관리의 잘못에 인해서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긴 거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거를 그 내용을 가지고 청년이든 이제 사회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본인이 수용하고 하면은 발전이 가능한데 이 내용을 수용할 수가 없고 부모 입장에서도 너무 딱하니까 본인이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억울하면 소송을 걸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 부모 입장 그리고 청년의 입장 그리고 청년이 자기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결과를 수용을 하게 되면 발전이 있겠지만 그 자체가 수용이 안 되게 되면은 사회에 대한 불신임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꽃도 피워보지 못한 청년이 이런 사회에 대한 불신임을 갖고 살게 된다면 그 청년의 인생은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하여튼 취업 준비생을 둔 부모님들의 마음. 예, 그렇죠. 예. 의원님께서는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게 후속 조치에 대한 문제 좀 지적을 했어요. 어쨌든 후순위 자가 이렇게 합격자로 이렇게 또 바뀌잖아요. 근데 이 분도 실은 재단에 근무를 하신 계약직으로서 근무했으면서 시험을 본 건데 그렇다고 하면 면접관과 이 응시생 사이에는 또 재척 기피 사유가 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그래서 제가 이제 사제지간이 기피 사유다라는 내용을 검토를 하면서 그 심사 면접관의 그 서약서 내용이 있어요. 그 서약서 내용 중에 특별한 관계라는 그런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재척이 된다라는 내용이 있길래 그 특별한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관계가 친인척, 또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그리고 같은 이제 직무적인 관계이죠. 같은 이제 부서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재척 사유가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응시자로서는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응시를 했지만 면접관 선정에서 또 하나의 미스를 범한 거죠. 잘못을 범한 거죠. 재단이 예비 심사관을 안 한 것도 문제고 또 요것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그렇죠. 면접관을 또 다시 바꿔야 되는 그렇죠. 이 상황도 면접관을 다시 바꾸든가 예비 면접을 두든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벌써 3명의 면접관 중에 2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예고된 인재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거는 어쨌든 원천무효라고 제가 주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요. 의원님도 행감 당일에 좀 지적했지만 이튿날 저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다시 좀 지적되곤 했었는데 행자위에서는 관리감독관청으로서의 제주도를 좀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좀 제주도는 비판받아야 되는지요?
지금 행자위에서 했던 행감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은요, 당초 그 재단의 입장은 브라인드 채용으로 적합하게 진행을 했다라고,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진행도 해왔고, 또 어떻든 간에 그 직원 채용에 있어서는 재단 이사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단 이사장이 해결할 수 있게끔 그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이런 거를 주고 독립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황상 뭐 제가 확실하게 검토한 바는 아닙니다만은 정황상 이제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면 도청에서 어떤 일부분이 개입이 되어 있지 않느냐. 도청과 협의하고 안 하고의 그 전후 그 상황이 좀 달라졌다는 거죠, 재단 입장이. 예, 그렇게 지금 흐름으로 치면 이제 그렇게 흐름이 진행이 되어 왔다라는 점에서 이 도민 사회에 의구심 아닌 의구심을 증폭하는 이제 그런 일을 된 거라고 어쨌든 생각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좀 많이 커진 거잖아요. 지금 예, 소송도 그렇죠. 받고 예.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문제 어떻게 처리된다고 보십니까? 행감하면서 마무리도 좀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 발언도 했었는데요. 지금 어쨌든 이 상황에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제대로 검토를 해야 되고 제대로 이행이 돼서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이 결과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도출을 해내야 되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은 이런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문화예술재단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공기관이라든지 출연 출자 기관들의 전반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돈의 인재를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면접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잘 검토를 하셔서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원 채용 문제뿐만이 아니라 성추행, 갑질, 조직부라 등 진짜 바람 잘 넘는 재단이 됐습니다. 행감 때 재단 이사장의 책임론도 좀 거론을 하셨어요. 이 시점에서 재단 이사장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재단 내에 그 권익위원회나 그 노사협의회 등 그 법적인 기구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 활용할 부분이긴 한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전체 재단의 직원들이 5가지 사항을 놓고 우리의 입장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쭉 이어져서 이렇게 내용을 보면 제가 제일 가슴에 와닿는 게 뭐냐면 그 직원들이 요구하는 그 재단의 위상을 좀 높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문화예술재단 자기의 일터인 곳이 위상이 추락이 됐으니 이사장이 책임지고 이 위상을 높여주라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또 어쨌든 운영자 입장에서 리더 입장에서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고 신속하게 좀 이게 정리를 해서 이런 이렇게 운영에 대해 묘를 좀 발휘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도 어쨌든 직원의 문책이나 이런 걸로 이제 이걸 마무리하시는 것보다 본인이 스스로 나서서 좀 크게 액션을 취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직을걸라는 표현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어쨌든 이 문제가 결국은 우리 권리 감독을 해야 될 제주도의 역할도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제주도 당국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좀 해주시죠. 예, 그 이번에 행감 마치면서요, 그 제주도정이 그 원칙 없는 관리 감독이 이번에 사태를 야기시켰다고 보거든요. 그 행정이라는 곳은요, 어쨌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원칙에 와닿는 일들을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자의적인 해석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적으로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 미스가 이렇게 놓치는 부분도 많고 소홀히 하는 부분도 많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제2의 제3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행정이나 도의회는 도민의 삶을 위해 증진시키고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정이 과연 우리 도민들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의심, 퀘션 마크를 좀 보내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대한 내용들을 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제대로 온 관리 감독이 있었으면 좋겠고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까지 강민숙 의원님을 모시고 제주문화예술재단 직원 채용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처방 등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최근 공정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고 있습니다. 공정이란 공평하고 올바름을 의미합니다. 과연 이번 문화예술재단 직원 채용 과정이 공정했는지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제주가 공정한 사회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공론의 장이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으로 이슈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이고.